고성군 회화면에 의료 세탁 공장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수에게는 보고조차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법제처 결론이 사실상 백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13일부터 경남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9개 종과 학원과 PC방 등 일반 관리시설 14개 종입니다. 한국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가 창원에서 개막했습니다. 동남아 10개국의 화상기업 500여 곳이 온라인을 통해 참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고성군 회화면 일대에 의료 세탁 공장 건립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 해화면의 한 공장 용지입니다. 지난 9월 한 사업자가 이곳에 의료 세탁 공장을 짓겠다며 고성군에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하는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사무소 입구에는 이처럼 의료 세탁물 공장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은 감염 위험과 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생긴다든지 어디 안 좋은 균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이고, 그러고 첫째 그런 게 들어서면 바닷물에 오염이 될까 싶어서 그렇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자 사업자가 지난달 23일 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까지 열었지만 반대 여론만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설명회가 열리기 이틀 전 코로나 확진자가 인근 식당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실들이 군수에게는 보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보고를 받은 백두영 군수는 과장급 공무원 4명을 징계성 전보 조치하고 특혜 의혹이 없었는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는 절차상 보고 누락, 담당자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다는 겁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보 조치됐던 공무원들은 11일부터 부서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백 군수는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고 보고 누락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다른 행정은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서 행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공무원도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편 고성군은 사업자가 폐수 배출과 배수 설비 등의 사업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며 허가 신청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의료 세탁 공장 추진을 강행할 경우 논란과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얼마 전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이 요청한 김해공항 확정안 관련 장애물 존치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 결과를 내놨었죠. 공항 주변의 장애물 존치 여부를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건데 사실상 김해공항 확장안은 불가능해질 거란 해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구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구 기자 먼저 법제처의 김해공항 확장 관련 유권 해석을 자세히 짚어볼까요? 법제처는 지난 10일 국무총리실 김해공항 확장 검증위원회가 의뢰한 공항시설법 34조 등에 대한 유권 해석 심의 결과 이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따라 새 활주로를 하나 더 놓으면 7개의 산이 비행에 걸릴 수 있는데요. 이 산을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깎아야 하냐를 두고 법제처가 유권 해석에 들어간 겁니다.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와 협의 없이 장애물이 되는 주변 자연물을 손댈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원하는 부산시가 이러한 협의에 긍정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총리실이 이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김해 신공항 사업은 4년 만에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잖아요. 여권이 이를 의식해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또 지역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해 신공항 사업이 무산될 경우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또다시 백지 상태에서 논의될 텐데요. 하지만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여권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무게를 두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검증 용역 예산 20억 원을 증액해달라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김해 신공항이 무산될 경우 후폭풍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무산 결정 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는 여권과 또 이에 반발하는 다른 지역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고, 부산은 법제처 해석에 환영하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부산시는 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해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제처의 결론과 관련해 김해공항 확장안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보고 가덕도 입지를 굳히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 건데요. 일단 5년 주기의 공항 개발 계획에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산출부터 시작해 후보지 선정, 평가, 또 최종 입지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놓고 영남권 내에서 갈등이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분위기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이전에는 신공항 입지를 두고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지역과 부산이 갈등했었죠. 4개 지역은 밀양을, 부산은 가덕도를 후보지로 각각 밀면서 지역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추진되고 부의경 광역단체장의 당 간판이 바뀌면서 양상은 좀 달라졌습니다. 특히 김해공항이 위치한 부산 강서구와 김해시 등 인근 지역 주민도 대체적으로 가덕 신공항 건설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거제 지역 여론도 소음, 안전 문제나 경제 활력 도움 등을 이유로 가덕 신공항 건설에 우호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부산 주민 중 김해 신공항을 통해 낙후된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가덕 신공항 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검증이 결과 발표만 남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을 검증위가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결국 검증위의 결과 발표 이후 김해 신공항의 운명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달 안으로 검증위 결과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김해 신공항 문제를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형 국책 사업을 뒤집어서 지역 민심을 갈라놓는 게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국책 사업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구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13일부터 경남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방문 판매 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9개 종과 학원과 PC방, 결혼식장 등 일반 관리시설 14개 종입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종교시설과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명 이상 모임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시설관리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생각만큼 선뜻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부와 봉사의 손길이 줄었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1억 원 넘게 통큰 기부를 하는 사람, 이른바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 어딜까요?
바로 대구입니다. 올해 고액 기부자로 가입한 대구 시민은 모두 20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서울이 18명, 부산이 14명으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렇게 대구가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 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웃을 돕는 기부 열기는 가장 뜨겁게 빛났습니다. 박주순 씨는 지난 2월 지게차를 몰고 대구 전역을 누볐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구호 물품을 실어 나르고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죠. 박 씨는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다가 고민 끝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전국에서 각지에 몰려들어온 작은 선물들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그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그때 시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같이 한번 이제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우리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져 간다고 하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가슴이 아직은 따뜻한가 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경북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며 경남과 부산을 한 행정단위로 묶자고 제안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0일 부산시의회 시정연설에서 동남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민의 소통을 기반으로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동남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경남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재판 과정에서 아들을 시켜 증거를 조작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47살 A씨는 지난해 9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 내용 조작이 가능한 앱으로 증거를 조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문자 분석을 통해 조작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검찰은 A씨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항소가 기각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가 10일 창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와 태국, 홍콩 등 동남아 10개국의 화상기업 500여 곳이 온라인을 통해 참여합니다.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항공 등과 관련된 기업이 참가해 한국 세계화상 비즈니스 전용 플랫폼인 오아시스를 통해 관계를 맺고 투자 유치 수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휴관에 들어갔던 함안군 작은 영화관이 13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함안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사회적 거리 1단계로 완화되면서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올해 말까지 작은 영화관을 임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영화관은 하루에 8회 정도 상영될 예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인원을 50% 제한해 운영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건축문화 행사인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가 경남에서 비대면 온라인 전시로 개막했습니다. 11일 시작된 올해 건축문화제는 당초 창원에서 대면 행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전시로 전환해 개최됐습니다. 일반 전시는 건축대전 일반 공모전과 올해 건축가 백인전으로 특별 전시는 젊은 건축가상으로 열립니다. 기획 전시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남 건축가회 주제전으로 진행됩니다. 고분, 마을, 사찰, 향교, 서원 등 8개 주제의 경남 전통 건축을 소개하는 특별 주제전도 마련됐습니다. 1955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2007년까지 서울에서만 열리다 2008년부터 홀수에는 서울, 짝수에는 지방 순회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이 마산 회원구 내사업에 문을 열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시설로 내서 대동 이미지 아파트의 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해 설치됐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내서 우아한 클럽의 정원은 25명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시 운영됩니다.